네, 안녕하세요. 분노의 참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네. 저희가 항상 박수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요. 저희 분노의 참견 앞으로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견학습 통성으로 화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견학습 통성으로 한번 오늘의 사연을 이야기해보는 참견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화가 나고 아이는 상처받았을까 두렵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캠프 가고 싶다고 하기에 방학 숙제 일정에 맞게 하면 보내준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당연히 캠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무룩해 있길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 했더니 그래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해주면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항상 화가 납니다. 특히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는 주말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후 2시까지 늦잠 자는 남편을 두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시장에 센터 놀이터에 돌아다니다가 7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밥 먹으러 잠깐 들렸는데 남편에게 아이 좀 데리고 나가라. 나 청소하고 빨래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빨래도 설거지도 청소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있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안일을 시작한 저는 작은 심부름에 투덜거리는 아이 때문에 더 화가 났고요. 그리고 정말 화난 것은 또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옆에 붙는 아이를 계속 피해 다니다 집 안에 모든 불을 끄고 오늘 하루 중 서로 미안한 점 이야기하기로 10분 약속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겨우겨우 재웠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이기적인 남편으로 화를 내며 초라해지는 제 모습과 함께하면서도 즐거워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으로 상처받을 것 같은 아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모두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네. 아이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 마음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일들이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나 많은 일이죠. 네. 근데 본인의 화를 다루고 싶다고 하면 저는 강력 추천하는 게 네. 말도 말인데 적어보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아마 이분도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막 화가 났다라고 했을 때보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적으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거나 좀 정리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시고 화를 조절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꼭 일기를 적어보세요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이 글을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세밀하게 보고 싶으니까 이거 네. 일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네. 속상해서 어떻게 해? 남편이 왜 그런다니? 이런 말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조금 더 탐색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문장 문장 보면서 우리가 마치 국어 공부다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전에 아이가 캠프 가고 싶다고 하기에 방학 숙제 일정에 맞게 하면서 보내준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네요. 그럼 이때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엄마가 결정했는지 아니면 같이 동의했는지 이거 완전히 다른 상태거든요. 네. 엄마랑 같이 이야기해서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됐으면 그 이야기를 지켜야 될 책임이 아이에게도 50%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엄마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엄마가 100%예요. 아이는 0%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네. 결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동의를 했네요, 같이. 그렇다는 전제에서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아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캠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동의를 한 상태라고 보고 얘기를 하면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좀 그런가요? 약속을 지킨 거니까 글로만 놓고 봤을 땐 잘한 거죠. 저도요. 그쵸? 동의를 했다라고 네, 하면. 동의를 네. 했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한 것은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교육이잖아요. 말을 했으면 실행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지켜지지 매일 말을 하고 어떤 말이든지 간에 말과 그 결론이 다르면 하게 되지 않으니까 캠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박수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왜? 시무룩해 하길래 왜 약속 지키지 않았나 했더니 그래도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아, 그 전에 말해놓고 그랬구나. 또 보내준 적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아하. 근데 만약에 동의했는데 그래서 딱 안 보냈다고 하면 아주 좋은 교육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때 화를 내면 안 돼요. 막 화를 내면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커봐 그러니까 안 갔지 위협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네. 차분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거봐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니? 네. 엄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킬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걸 교육의 시간으로 잡아 화내지 않고 아이와 편하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얘가 여기를 가지 않았다고 하루 종일 주눅 들어서 벌 쓰는 아이처럼 있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해주면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이런 말 되게 잘 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계속 잘해주죠. 네. 그러면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알아요. 사람들은 다. 네. 계속 못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는 건 당연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당연한다는 게 아니라 뭘 연속적으로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습관처럼. 예. 그러면 내가 당연하게 아이가 여겨주었으면 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당연함이 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쓴 거는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잘해줬다, 잘해주지 않았다. 잘해줬다, 잘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번 잘해주고 잘해주는 거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잘해주면 당연하다는 것보다 이 말보다 어떤 행위를 꾸준히 그렇게 해주면 당연하다고 여긴다. 특별하게 잘해주면 당연하다라는 거하고는 약간 문맥이 네네.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화로 연결되는 것은 글쎄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네. 또 특히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서 난 이 일에 화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분노 이야기 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이치에 맞으면 화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치에 맞으면 내가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치에 맞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았다면, 근데 왜 화를 내? 이치에 안 맞았는데 부끄러워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맞으면 다 잘 흘러가죠. 그러니까 뭔가가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탐색해 보는 건데 특히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 화를 자주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야 될까요? 나는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우리 네. 가족들을 서포트해서 잘 되게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럼 화를 더 많이 내셔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내지 말아야죠. 왜?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서포트하는 걸 더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거 관심이 많은데 화가 더 많이 난다는 건 읽으면서 왠지 문맥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나는 가족을 서포트를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가장 좋은 서포트는 대상에게 화내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 인정 욕구가 조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그 네. 서포트한 것을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인정 욕구 네.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뭘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서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죠. 그 가족을 위해서 하기는 하죠. 네. 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편한, 더 말하기 좋은 가족을 갖고 싶은 나의 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더 많지 네, 않을까? 맞아요. 다루기 쉬운. 그러니까 내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은 화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살짝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맞벌이 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렇게 일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바라죠. 그죠? 근데 쭉 보시면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2시까지 늦잠을 자는 남편 엄청 어색한가요? 자연스럽죠. 누구의 집에서나 뭐.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여자 혼자 애를 데리고 막 이렇게 갔다 와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자연스럽죠? 네, 그러게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만 네. 또 중간에 반복으로 들렸을 때 남편이 청소하고 빨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네. 당했다. 당했다. 돈 아낀 거야. 당했다.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보통의 집에서는 예. 이게 평범한 거죠. 그렇죠. 보통은 다 이렇게 지내죠. 예. 놀이터 가면 엄마들밖에 없어요. 그쵸. 네. 주말이건 뭐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마도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이렇게 어느 해주길- 정도는 그렇죠. 이게 처음이 아닐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램인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러면. 처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나왔을 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나갔네요. 그죠? 일하러 네. 나갔네요. 네. 이 전체를 보면 아마 이게 오늘이 아니라 뭐 그전에도 또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얘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막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남자분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청소해 놓고 빨래 할 것 같은가요? 그랬다면 이날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램하고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그쵸. 항상 뭘 볼 때 나의 바램과 현실을 일치시키면 항상 갈등 요소가 발생하고 실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나의 바램은 뭐 좋죠. 다 바램은 인정. 이렇게 근데 해주면 좋지만. 좋지. 근데 사실도 인정해야 돼. 그렇게 네. 못하고 있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겠죠. 집안일을 시작한 저는 작은 식물음에 투덜거리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났대요. 지금 딱 보니까 아이가 투덜거리는 것도 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화가 났네. 그 네. 화가 지금 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세요? 그쵸. 네. 네, 분노의 만류인력 법칙이 실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네, 위에서부터 화를 받으면 아이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받은 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화난 대상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전 여기에 빨간 줄을 치겠습니다. 알고 네. 있었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일 화난 대상은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그렇고 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내가 화가 계속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리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게 나 너무 싫은 거지. 네. 남편이 좀 바뀌어서 맞아요. 그러지 네, 않았으면 얘기 좀 좋겠는 잘 거죠. 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다 예측하고 있던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어서 옆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하다가 미안한 이야기를 10분 한다고 하셨네요. 네. 저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아 미안한 점 이야기. 원래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나요? 젊은 엄마들은? 그런가 봐요. 아, 불 끄고? 글쎄요. 네. 그런 거 저 해보셨어요? 같은 경우는 어. 미안한 점 이야기는 안 하고 칭찬 오늘 하루에 있었던 뭐 잘했던 점 이런 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작심삼일했죠. 아. 길게 못 가더라고요. 아. 그만 얘기하고 자 이렇게 음. 되더라고요. 그런 네.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불을 끄고 얘기하면 불을 끄면 약간 집중이 잘 되니까 좋은데 저는 이제 여기죠. 미안한 점을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10분을 이렇게. 근데 원래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긍정 에너지가. 그러면 미안한 거 얘기하면 긍정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아서 네. 전 미안한 거 말고 고마웠던 거 있잖아. 오늘 하루. 고마웠던 거,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자랑스러웠던 거. 네. 이런 거를 외려 나누면 훨씬 좋긴 더 하더라고요, 하루의 해보니까. 마무리가 그쵸. 근데 네. 이 엄마 자체가 본인이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너도 그 미안한 거 얘기해. 10분 동안 엄마는 애한테 섞어내지 않는 그렇지. 시간인 거죠. 아, 그래요? 7분 엄마 얘기하고 한 3분 애 얘기. 나는 이런 생각 네. 들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엄청 미안해야 되는데 인간이 미안해하지 않네. 저도 그럴 것 미안함이란 단어가 남아서 같아요. 미안함을 주제로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기적인 남편으로 화를 내며 초라해지는 모습과 함께 하면서 내가 아이한테도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힘드네요라고 했어요. 네. 마음이 여리신 분이고 또 이런 일은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네요.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견화소통성 얘기했잖아요. 네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견은 뭐예요? 아이가 나는 화가 나고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불편한 내 마음이 견이겠죠. 네. 근데 지금 마음이 안 편했네요. 학해 볼게요. 학은 지금 우리가 탐색한 거예요. 탐색한 거 보면 아이가 뭐 이렇게 지금 못 가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요. 동의가 되었다면. 네.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뭐 한 번 아이가 캠프 안 가도 되죠. 교육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아요.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서포트하면서 화가 많이 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서포트하지 말고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뭐 뚜드러 팰 수도 없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지금 애 안 데리고 나가고 설거지 안 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그러지 않아. 그쵸.
그렇죠. 나는 성격이 그렇지 않거든. 난 애를 데리고 나가서 놀리고 오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넓게 해보신다면 남편을 위해서 애를 데리고 나가 노는 게 아니지. 물론 같이 가면 좋겠으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채를 결국 붙잡고 끌고 안 갈 돼, 안 수도 돼.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네.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기분이 나빠서 네. 남편하고 싸우고 집안 엉망진창이고 남편은 더 빨리 나가버리겠지. 남편은 잠도 못 자고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셔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 놀리고 싶으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서 놀고 온 거고 남편이 해줬으면 했지만 그래도 난 역시.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 안 해줘 줄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말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학에서는 어떻게 좀 하고 싶냐면 일단 싸움은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싸움은 수준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생활을 고집하는 거나 내가 남편한테 하지 못하는데 해달라고 하는 거나 잘잘 다 옳아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의 마음의 상태는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누가 한 사람의 기운이 달라지면 싸움이 안 돼요. 네. 남편이 자기의 욕구를 잠깐 놓고 설거지를 해두든지 네. 부인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잠깐 놓고 봐주던지.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싸우거든요. 네. 근데 항상 싸움을 해결하는 사람은 욕구가 먼저 이른 사람이어서 이 두 부부의 문제에서는 남편이 더 불편하면 남편이 먼저 고치게 되고 부인이 더 불편하면 부인이 고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인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 또 애들 막 돌보는 마음이 해야 아무래도 된다라고 또, 생각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아서 그래 내가 어떻게 좀 아이고 저 어떡하나 좀 봐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없는 이거- 사람 취급.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네, 되더라고요. 제가 어렵죠.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습에서 보면 남편이나 나나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는 건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통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뭐 이 남편도 뭐 일부러 막 부인을 괴롭혀야지 아이하고 안 놀아줘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남자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다면 특성이 있겠고 일에 대한 특성이 있다면 있겠고 그러니까 저희도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러니까 나도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제 통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분명히. 네. 본인도 쓰시면서 아실 거예요. 똑같이 이럴 거라는 거. 그러면 똑같이 이럴 건 줄 아는데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네. 그렇죠. 똑같이 이런 줄 알면서 똑같이 바퀴를 돌리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남편이 바뀌어주면 좋은데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 않아요. 그럼 바뀌라고 내가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싸움이 돼. 그러면 내가 애를 케어하고 직장일을 할 에너지까지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면 그냥 일요일 날 집안 청소 애하고 놀면 집안 청소 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한테 일하지 마. 청소하고 빨리 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 그리고 그 돈으로 그냥 도우미를 좀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도우미 되게 이렇게 시간당으로서 맞아요. 체계가 엄청 잘 돼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돈 벌고 사시면 좋잖아요. 서로 맞아요. 서로 같이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하고 싶네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지 말고 대체 어. 방법으로 네. 지금 아, 일 좋네. 나갔으니까 일을 나갔대요. 지금 놀러 낚시 간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야 편하게 자고 그 다음에 먹고 나가서 일 하시라고 하고 돈 많이 벌어와. 또 오미 쓰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내가 인식 하나만 바꾸면 즐겁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 내 주장만 하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뭐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봐도 이 남편은 바뀔 의지,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불편함을 느낀다면 사실 바꾸잖아요. 아무리 남자들이 집에 와서 쉬고 싶고 애들 안 보고 싶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불편하면 바꿀 텐데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거는 바뀔 마음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 마음 편한 걸 찾아야겠죠. 네. 그냥 도움이 좋은데요. 사람이 있으면 네. 뭔가를
원하게 되잖아요. 맞아. 저 같으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네. 네, 그냥 하는 방법. 이 사람이랑 살 거라면, 네. 그 선택해야 살 거면. 네. 그래서 돈 아끼지 말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례 주신 분 돈 아끼지 마세요. 집안의 평화 그리고 또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쉬어도 된다고 또 여자들 돈 아까워서 못 쓴다 그죠? 그쵸.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셔서 마음 편안히 남편도 편하고 아이도 편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오늘 도착한 사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할까요?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자. 네. 너무 긴가? 네. 타인에게 좀 길어요. 좀 길어. 네. 도우미에게, 아니야 그거는 좀 그렇고요. 조력자에게.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나 지금 이거 원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일을 자 시작. 음, 그 일을 자 같이 시작.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